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삼성 SDI를 팔아란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방송을 잘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이 삼성 SDI를 매도를 하라 그런 줄 알고 많이 좀 원망 섞인 댓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팔라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쵸? 팔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반어법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를 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까지 아니면 그 이전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물론 미국 테슬라 자동차의 신고가 영향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먼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단기적인 어떠한 뭐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은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어떠한 과열을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매도 타이밍을 잡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저는 삼성 SDI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포스코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LNF까지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이 좀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많이 축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좀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인터넷 방송, 특히 이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 주식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10분 갖고는 굉장히 또 설득력이라든가 논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좀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잘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식공장장 TV를 계속 매일매일 사랑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매도 언제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약세장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를 바꾸시지 않으면 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지금도 섣불리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물산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서 아직도 못 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있어요.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팔았는데 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자칫 잘못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요. 다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7%가 넘는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우선 오늘 2차 전지가 유독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에요. 특히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대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IT 섹터 중에서요. 근데 유독 삼성전자는 오늘 그다지 센 모습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안 좋은 기사들과 전망들이 좀 나와요. 그렇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어제자 신문을 보니까 반등하던 디램 가격이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개당 3.41달러로 떨어지면서 그렇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가 장기화될 때는 이 반도체 수요 시장도 위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가뜩이나 실적이 안 좋아서 올해부터 실적 기대,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기대해서 이미 올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자리고 SK하이닉스도 신고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레코드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사들과 이런 심리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 반도체 대형주들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DB 하이텍이라든가, 그쵸? 그동안에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던 SFA 반도체,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SK 머티리얼,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다음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어떠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길어질지 또 금방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길어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주식시장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디램 가격 현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처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쵸? 공장 돌아가는 게 이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좀 위축될 수 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그러면 이거는 공장의 어떤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들이 더 커지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난 2월 4일 날, 그렇죠. 반도체 가격이요. 반도체 가격이 3.48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DDR4 8GB 기준이에요. 3.48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반도체 현물 가격이 스물스물 떨어지면서, 그죠? 어제 기준으로는 3.41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 12월 달 이후로, 12월 초 이후로, 반도체 어떤 슈퍼사이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2달 동안 꾸준하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5일 동안 이렇게 주가가,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달 말에 발표가 되는 반도체 고정 가격이 있어요. 이게 반도체 고정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이 선행 지표예요. 현물 가격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5일 연속 떨어졌기 때문에 2월 말에 발표되는 디램 가격, 이 고정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장은 삼성 SDI다. 그죠? 뭐 LG화학도 아니고 SK이노베이션도 아니다. 대장은 삼성 SDI다. 왜? 역사적 신고가를 가장 먼저 돌파를 했고요. 그죠?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LG화학도 올랐어요. 그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 대장주는 될 수 없다. 대장주는 삼성 SDI다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그거만 보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캠텍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다음 일진 머티리얼까지만 보자라고 누차 2차 전지는 이런 종목군들만 보자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군들의 어떤 매도 타이밍만 우리가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인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삼성 SDI를 예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자, 삼성 SDI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갓 돌파하는 그런 국면이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은 조정을 쉽게 안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물린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가격이 비싸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가격은 비싼데 물린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양껏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세장 하에서 역사적 신고가 돌파 종목은 뭐 묻지마 장세는 아닙니다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 일단 삼성 SDI를 먼저 좀 분석을 해볼게요. SDI가 가장 먼저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최초의 상승 시점이 어디였었어요? 그렇죠. 정확히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날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 기조가 출발이 됐죠.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복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날이에요. 요날. 자, 그래서 삼성 SDI를 오랜 기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그날 얼마 올랐습니까? 그렇죠. 7%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팔자 이런 어떤 생각들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뭐 그게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바닥을 잘 다지다가요. 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강하게 양봉을 뻗는 거는 상승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여간에서 조정을 안 줘요. 우한 사태 이후에도 다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날도 우리가 연휴 끝난 다음 바로 직후인데요. 3%가 넘게 하락하다 결국 플러스권으로 끝나버렸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 이후에도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보게 되면 살 기회조차 안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거래량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초로 출발했던 이날 1월 10일 날 거래량이 81만 9천 주예요. 그 다음에 이후로 가장 많았던 거래량이 이날이죠. 2월 4일이네요. 93만 9천 주입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은 거래량이 90만 주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매도 시점을 잡을 때 9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매도 사인, 그러니까 매도 시점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현재 거래량이 57만 주, 58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오늘 오후장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거래량이 만약 2월 4일 날 93만 주 정도에 육박하는 거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삼성일 때 기본적으로는 갖고 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한번 거래량을 보고 매도를 한번 1차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면 지난 1월 10일 날 거래량이 81만 주 나왔고 2월 4일 날 93만 주가 나왔는데요. 이때 누가 매수를 했냐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외국인이었었어요.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그날 나오는 물량 80만 주 이후에 90만 주 나올 때는 그때 나오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시 흡수를 해 나가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 주가가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삼성 SDI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오늘도 외국인이 일부 팔긴 합니다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90만 주 가깝고 1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제공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매도할 그런 어떤 타이밍은 또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기술적인 어떤 과열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은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거래량이 얼마큼 나오느냐. 거래량 안 나오면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매수를 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어중이 떠중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주포 세력이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재 거래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한 60만 주 가깝게 나오고 있거든요.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한 90만 주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1차적인 뭐 다 팔 필요는 없어도 1차적인 매도 타이밍은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 SDI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해 두시면서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쵸? 재료들이 나왔고, 2조 7천억, 그죠? 계약 체결을 했었고, 그죠?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도 지금,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죠? 주가 어떨까요? 자, 잠잠하던 주가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ESS 화재 있었고 상당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탄력이 둔화됐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어때요? 대량 거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 이날이 바로 SK이노베이션과 2조 7천억의 대규모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이런 거래량은 상당히 중요한 거래량이에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 어떤 수준의 거래량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5만원짜리가 지금 거의 9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더블은 아니더라도 더블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다 거래량까지 오늘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더 여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그렇죠. 눌림목이 나올 자리다, 됐다, 거래량이 좀 과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삼성 SDI와 거의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거죠. 대신 2차전지 테마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앞에선 두 종목보다는 다소 조금 뒤처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과열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것도 거래량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난 1월 10일 날 같은 날이죠. 이날 거래량이 170만 주, 거의 한 115만 주가 나왔는데요. 그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뭐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 있어요.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나 기존의 어떤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7만원 부근, 7만원 근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매도 타이밍은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가볼게요. 같은 흐름이에요. 기술적으로 봐서는 아주 같은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 자체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과열의 흐름은 아직까지 아니죠. 근데 전고점에 거의 좀 육박한 그런 모습이라서, 그죠? 5만 5, 6천 원 정도 되게 되면 거래량을 잘 보시면서 1차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LNF까지 볼게요. 자, LNF가 제일 느린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도 역시 장기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도 오늘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64만 주면 작은 거래량은 아니죠. 이 종목도 1차적인 어떤 매도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매도하라 그랬다 싹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강조해드린 이 다섯 종목, 2차전지의 이 빅5,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2차전지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혁명과 비슷한 그런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신호를 삼성 SDI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후발 주자들, 포스코케미칼부터 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LNF까지 이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타 다른 종목은 어떠냐? 뭐 첨보는 어떻고 또 다른 종목은 어떠냐?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종목군들이. 그죠?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배터리 셀의 세 종목, 그 중에서도 SDI, 양극재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SDI, LNF, 에코프로 BM까지. 그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나머지 뭐 첨보도 있고요. 뭐 솔브레인, 뭐 톱텍, 뭐 여러 가지 또 뭐 보호회로, 패키징, 제조장비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말 그대로 셀과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까지만 보고요. 그죠? 제가 노란 표시를 해놓은 종목분들만 보셔도 2차 전지는 괜찮다. 그 외의 종목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간에 다 제가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종목만 보셔도 충분히 2차 전지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 SDI가 가장 대장이다. 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한 시황을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삼성 SDI가 밀린다면 다른 종목군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매도 타임을 제가 잡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다. 두 번째는 주포가 빠져나간지 안 나간지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제가 삼성 SDI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빨리 말씀을 드려도 벌써 20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러운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 보시면서, 만약에 오늘 1차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제가 시간을 내서 또 주식공장장 TV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나는 좀 길게 가지고 나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뭐 단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고, 나는 단기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팔고 다시 살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1차 매도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리면 잡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매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갖고 갑니다. 자,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는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유럽의 탄소 배출권 규제도 강화되고요. 전기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원년의 해기도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2차 전지와 또 전기차 관련주들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 먹고 판다라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분들 매도 타이밍 못 잡고 매수 타이밍 못 잡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체험 VIP 회원에 가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타이밍을 그때그때 맞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체험 VIP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 저희 방송 주식국내 TV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